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뭐 해줘. 이건 거야. 그치?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내가 뭐 빚졌냐? 이렇게 말하잖아 사람들이. 뭐 해줘 이러면은 그게 채무인 거야. 자, 요구할 수 있는 게 급부. 아, 내가 이거 해줘야 돼? 내가 빚졌어? 이게 채무야.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해줬으니까 끝난 거야. 알겠지?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내용일 수도 있다. 뭘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대.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상의 권리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건 충족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보통 여기서 민법상의 권리는 대개 계약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은 그 사람들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그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필요한 거나 서비스는 내가 지금 돈을 냈어? 그럼 해주면 돼. 그치?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래의 거는 권리를 확보해야 된대. 이를 위해 예약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것은.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그거 알아두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서의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약은 이거는 계약이고 그리고 다른 계약의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을 그냥 알아.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 말대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예약은 법적으로의 예약을 말하겠지. 그 예약은 예약상 관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채권 발생.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의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 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너네가 선정됐어. 이건 예약이 성립이야.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진짜 계약서 쓰는 거지 이게.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저 이거 할래요 이러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이 된대. 얘네는. 차이 알겠어? 예. 자,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저 왔어요 막 이런 거겠지.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걸 뭐 과실이나 이런 게 아닌 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라 이거.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이때는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누군가가 방해를 했어?
타인이 방해했다면 이학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그 타인에게도 그걸 갖다가 방해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이것도 마찬가지 돈으로 배상하네.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학상 권리자에게 이학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를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한 명만 하면 된다는 거지. 한 명한테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럼 이거 가지고 풀으세요.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이라는 것을 과정을 거쳐야 된대. 그래서 이제 먼저 모델링부터.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고유의 값이라는 말이 나왔어?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정 수정인데 고유 값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야.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이렇게 점으로 같이 만들어준대. 그래서 3개의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해됐죠? 예. 이거 상상되는 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자,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떤 삼각형의 그런 그물망이 있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데는 그 삼각형이 이렇게 펴져 있게 되겠지. 예. 그럼 이렇게 주름진 이런 부분은 얘네가 있겠죠. 그치 막 조금 이렇게 막 있겠지.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세요. 자,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해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수도 뭐야?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예. 그러면 내가 세포가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막 100만 개로. 그럼 내가 살이 막 찌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겠지. 예. 그리고 내가 막 좀 마르면 걔네가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똑같아.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도 물체의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도 애초에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 알겠지? 예. 그럼 여기 내 볼에 있는 애도 내가 이렇게 옮기면 그냥 얘 똑같이 나랑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인 거야.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아까 얘기한 거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치? 이해됐지? 예. 자,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깔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지금 나를 가지고 그린다면 머리카락에는 검정색, 그치? 얼굴에는 얼굴색, 그 마스크는 하얀색, 이 옷에는 노란색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예. 자, 이렇게 지정이 된대. 특성이 지정된다. 오케이? 하나씩. 그리고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는 입체에 대한 정보래.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모델링은 애초에 나의 어떤 형태 자체.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입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입체에 대한 정보가 모델링.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렌더링인 거야. 이해됐어? 예. 차이 알겠고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해진 개수의 화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 왜 안 보는 거야?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성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지.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볼리는 원리를 활용해서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가려지는 부분에는 그럼 가려지는 애로 정해지겠지. 됐니? 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이 돼.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그것이 정지 영상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해서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되는 것.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모델링 먼저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모델링 먼저 렌더링 다음에 자,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많으니까. 그럼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이제 연산량이 많아져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이건 되게 당연하게 이해가 되지.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거야. 이제 이게 너 다음번에 읽을 그거랑 또 연결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는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됐고요.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GPU라는 애가 있대.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이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그래픽 연산만 한대 코어는. 그리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 천천히 계산해 얘는. 그러니까 CPU보다 GPU가 천천히 해.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다음에 시작! 이렇게 하고서 하나의 연산 명령 시작하면 얘네는 그걸 동시에 연산하니까. 이해됐어? 예. 이래서 얘는 그래서 고속으로 출력 영상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차이를 알면 여기를 알면 될 것 같아.